안녕하세요. 웰빙마마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는요, 모래섬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일종의 하중도라고 하고 너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하중도라고 하면 무엇이냐면은 하천이 흐르다가 유속이 느려지면은 그 퇴적물이 하천에 이렇게 쌓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섬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가 이제 하중도고요. 또 대표적인 한강의 미사리, 또 밤섬, 여의도, 난지도 이런 섬들이 하중도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는 예전에 비행장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916년 일제가 군사적 목적으로 간이 비행장을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광복 이후 공군이 창설되었고요. 또 공군 최초의 비행단도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한강이 이제 범람을 하면서 공항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게 이제 빈번해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김포에 공항이 생기면서 민간 공항의 기능은 김포로 넘어가고, 이제 또 성남에 서울공항이 생기면서 이제 공군 기지도 그쪽으로 넘어가서 폐쇄가 된 거죠. 그리고 여의도는 빌딩 숲이 굉장히 많죠. 이제 예전에는 방송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KBS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들이 거의 그 상암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금융단지는 아직 있고요. 이제 그 일자리가 많이 있는 지역이죠. 주로 우리가 그 도시계획에 의하면은 그 일자리가 많은 동네를 뭐 CBD, GBD, YBD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YBD는 여의도인데요. 여의도에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그래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의도에는 예전에 이렇게 비밀 벙커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벙커를 미술 전시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는 그 벚꽃길인 윤중로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밤섬이 그 여의도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대요. 그래서 밤섬을 폭파해가지고 이제 여의도에다 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여의도 일주 도로가 되었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윤중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봄철에 벚꽃 축제가 열리는 명소이기도 하죠. 이거는 부동산 지인의 빅데이터 지약 증감률인데요. 음, 이 빨간색은 최고로 5분인데요. 상위 20% 증감한 때는 빨간색으로 나타나고요. 이제 하위 1분이, 하위 20%는 파란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증감률을 상승한 지역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빨간색, 그 다음 주황색, 노란색, 청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 순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의도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의도 위성지도인데요. 여기 가운데에 여의도 공원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 국회의사당이 있고, 이쪽에 이제 일자리가 많은 금융지구들이 있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재건축할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요게 밤섬이죠. 지금은 좀 더 떨어져 있습니다. 여의도와. 그리고 이거는 여의도 지적편집도인데요. 이렇게 여의도 한강공원, 여의도 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동여의도, 서여의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여의도에는 전부 분홍색 상업지역이고요.
이제 동여의도에는 상업지역도 많고 이제 주거지역, 아파트가 있는 주거지역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구와 세대수 보겠습니다. 여의도 인구수는 33,063명이고요. 세대수는 13,71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의도 인구는요, 33,000, 네,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작년에 비해서 50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대수는요, 작년에 비해서 430세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의도에는 이렇게 연령별 인구 비율을 보면은요, 10대 이하와 이제 40대, 50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연령별 인구 증가면요, 영유아하고 20대, 30대가 40대까지 감소를 하고요. 10대와 50대 이상 고령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가로선이 바로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주택의 양을 수요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로 이 막대 그래프는 입주량이에요. 23년, 24, 25, 26년이 수요량에 비해서 부족하죠. 그래서 영등포구에는 계속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분양은 없는데요. 이 보라색 이 면이 전체 미분양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회색 막대 그래프는 준공 후 미분양을 뜻하는 거입니다. 이 분위 지도를 볼게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이제 대장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준대장이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구축 아파트 순으로 나가는데요. 이제 파란색 점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동여의도 쪽,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 있는 곳이요. 그쪽에 이제 대장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 지도를 통해서는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평당 가격이 나옵니다. 이건 매매와 전세 현황인데요. 이제 매매와 전세는 여기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2월부터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 강도는요, 이건 부동산 지인 자료이고요. 이제 여의도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아래로 향해 있네요. 이거는 하락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와 전세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네, 전월 대비 시장 강도가 하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지인 가보겠습니다. 이거이고요. 시장 강도와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멀티 차트 현황이 나와요. 그래서 보고 싶은 지표들을 이렇게 켜시면 됩니다. 네, 한꺼번에 다 켜놓으면 복잡하니까 하나씩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도는요, 이제 1월에 최저를 찍고요. 그 다음에 2월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요. 이렇게 매매와 전세가 이렇게 다르게 이제 영선을 넘었는데요. 7월 달에 전세는 0을 찍고 매매는 5월 달에 매매는 네, 6월 달에 0을 찍고 예,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강도는요. 전세는 100이고요. 매매는 123입니다. 여기 분홍색 이 면이 전세가예요. 그리고 이 보라색 면은 매매가이고요. 이 주황색 실선이 바로 전세 시장 강도이고요. 여기 녹색의 실선은 매매 시장 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가로 점선은요,
저기 시장 강도 0선이고요. 이 빨간색 가로 점선은 시장 강도 100선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매매와 전세가 100을 넘었죠. 네, 전세는 딱 100이고요. 매매는 123. 네, 매매 시장 강도가 좀 더 높네요. 대체로 다른 데는 전세 시장 강도가 좀 높았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 이 파란색 면이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요 실선은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은 전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10월 달로 봤을 때 월 평균 거래량이 27이고요. 매매 거래량은 11건으로 해서 40.7%가 거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거래량을 켜볼게요. 이렇게 연두색이 나타났잖아요. 이 연두색의 면이 전월세 월 평균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이 실선은, 연두색 실선은 전월세 거래량이요. 그래서 이 실선이 면보다 더 높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전월세 평균 거래량이 98이고요. 전월세 거래량은 91. 그래서 100%를 넘기지 못했네요. 92.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와 입주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 스크롤을요,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미래가까지 보여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수요와 입주 봤을 때 수요량에 비해서 이제 입주량이 올해부터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월별 입주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8월에 보면 8월에 1303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아파트가 위치했는지, 했는지 한번 볼까요? 8월이니까 이미 입주를 했죠. 부동산 지인에서 찾아보면 이게 나와요. 음, 예. 브라이튼 여의도가 8월에 입주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시장 강도 보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에 있는 동이 다 표시가 되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여의도동을 볼 것입니다. 여기 가로 점선이 있잖아요. 이게 매매 시장 강도이고요. 전세 시장 강도이고요. 여기 세로선이 매매 시장 강도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시장 강도가 100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100선, 그 다음에 매매 시장 강도는 매매 시장 강도가 40, 이건 영등포구 전체를 말하는 거라서 조금 다르네요. 네. 아까 이제 여의도 시장 강도를 말했을 때는 매매가 123이고 전세가 100선이었고요. 이거는 영등포구를 말하는 거라서 여의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전체로 봤을 때는 여의도동이 이렇게 영등포동 다음으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게 하나의 원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반원이 합쳐져서 하나의 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왼쪽이 매매를 말하는 거고요. 매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전세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여기 노란색이 나와서 대림동이네요. 대림동의 매매는 보합이네요. 그 다음에 영등포동의 전세는 상승이고요. 상승. 그다음에 하락은 파란색인데요. 여의도동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가격 현황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숫자들은 매매 평단가이고요. 세로에 있는 숫자는 전세 평단가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여의도동은 이제 영등포구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지일은 한 달에 시세를 3번 받아요. 그래서 1 일, 11 일, 21일 이렇게 10 일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평당 단가가 나오는 거고요.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1 제곱미터의 단위 또 1 제곱미터당 단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전출입 보겠습니다. 네, 동별 자료는 없어서 영등포구 자료를 볼게요. 영등포구는 전입 인구가 13,764명이고요. 전출 인구가 14,656명으로 전출 인구가 801명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디로 이사 가고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의도는요. 영등포구는 이렇게 동작구로 많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이 보라색 면이 이제 전출이고요. 전입은 주황 색깔로 나타나는데요. 전입 전출이 이제 다 같이 똑같이 동작구로 전입 전출이 가장 많이 나갔고요. 그다음이 전출이 이제 구록으로 나갔습니다. 구록으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양천구, 그다음에 강석으로 나갔고요. 이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냐, 이제 동작구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저기 관악구에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강서구에서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양천구에서도 들어왔습니다. 학군을 볼게요. 학군은 저는 영등포구하고 바로 옆 동네인 그 양천구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여기 이 영등포구는 요 청록색이에요. 청록색이고 양천구는 이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이 주황색 중학교인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학업 성취도가 좋은 학교이고요.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예요. 그럼 가장 우측에 있는 게 바로 강서구에 있는 모군중학교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96.4%고요. 그럼 특목고 진학률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디냐? 영등포구 당산중학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도 역시 주황색은 양천구고요. 청록색은 영등포구인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좋은 고등학교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대학교 입학률이 높은 고등학교입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학교는 이 양천구의 한가람 고등학교이고요. 학업 성취도가 99%에 이르고 있고요. 그러면은 가장 위에 있는 학교는 양천고등학교로 대학교 진학률이 61.8%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학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업 성취도가 좋은 중학교가 바로 여의도 중학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90%가 넘지를 못하지만 89.8%에 이르고 있고요. 특목고 진학률 볼게요. 특목고는 과고, 외고, 국제고를 말하는 거고요. 여의도 중학교가 영등포구에서는 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247명 중에서 10명을 특목고로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보겠습니다. 학업 성취도에서요. 여의도 여자고등학교가 2위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진학률을 볼게요. 여의도 고등학교
아까는 여의도 여고고 이제는 여의도 고등학교가 영등포에서 두 번째로 네, 대학교 진학률이 높습니다. 251명 중에서 121명이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예, 학구는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학원가 보겠습니다. 학원가는 이렇게 홍읍빌딩 이쪽에 25개의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의도에 있는 학생들은 주로 목동, 이쪽에 강서구니까요. 이쪽에 목동이나 주로 강남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상권을 보겠습니다. 상권은 동여의도 이렇게 KBS 여기 별관 뒤쪽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엔 서여의도 이쪽에 켄싱턴 호텔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 연봉을 보겠습니다. 역시 금융과가 있으니까 직장인 연봉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평균 연봉은 7,360만 원인데요. 어떤 회사가 있나 볼게요. 그래서 LG가 이제 1억 9천, 거의 2억 원이 되는데요. LG, 그 다음에 KB 1억 7천, 이지스 1억 6,900, 그다음 이렇게 대체로 다 1억 원이 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가 많은 곳이, 제일 많은 곳이 LG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국민은행, 이렇게 LG. 국민은행을 제외하면 전부 LG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발 호재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있죠. 재건축이 이제 많이 여기 여의도에 있는 그 동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지금 재건축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방식에는요,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이 있는데요. 여의도는 신탁 방식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신탁 방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과정이 줄여져서요,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의도 광장 아파트 보겠습니다. 78년 5월에 입주해서 46년 차 된 아파트이고요. 평균 대지 지분이 여의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22.6%요. 그리고 광장 아파트는 1, 2동과 3동에서 11동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졌냐 하면은 이제 그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1, 2동이 처음에는 C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3동에서 11동 쪽은 여기죠. 여기가 3동에서 11동이고요. 4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 길 건너서 여기가 1, 2동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진단 결과 1, 2동이 C등급이 나온 거예요. C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3동에서 11동 이쪽은 D등급이 나온 거예요. D등급 이상이 되어야지 재건축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용적률 차이도 있었어요. 1, 2동이 용적률이 이렇게 243.19 이렇게 3동에서 11동보다는 더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툼으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각자 진행하는 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동은 그 유현준 대표가 설계를 맡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3동, 5동, 4동이 없죠. 3동, 5동, 6동, 7동, 8동, 9동, 10동, 11동이고요. 여기 1동, 2동. 그래서 3동에서 이쪽은 이제 해양 건축에서 설계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성 아파트가 있는데요. 미성 아파트는 역시 여기도 46년 차 된 아파트이고요. 여기는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요.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음,
네. 여의도 진주 아파트는 여기도 이제 47년 된 아파트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는 전부 1970 년대 이제 준공한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50년 정도 된 거죠. 그리고 예. 여기는 인제 종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업 지역하고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주거 지역을 인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하면은 인제 용적률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천루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상업 지역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음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은하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도 이 50년 차 된 아파트이고요. 여기 정밀 안전진단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삼익 아파트 있습니다. 거기도 50년 차 된 아파트이고 여기는 특이하게 여기 은하 아파트하고 완전히 데칼코마니 같은 단지로 되어 있어요. 어 그다음에 여기도 재건축 추진위원회 예 그다음에 한국토지신탁이 신탁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범 아파트 여기가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제일 큰 단지예요. 요거 오타 났습니다.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제일 1584 세대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가장 큰 세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인제 종상향해서 이렇게 65 층까지 예 짓는다고 합니다. 신통기획의 시범 케이스로 네 사업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화랑 아파트요. 47년 차 된 아파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네 여기는 종상향하는 이야기는 없고요. 장미 아파트와 대교 아파트하고 이렇게 좀 합치면은 더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통합 재건축을 권고했지만 인제 그 또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인제 각자 가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장미 아파트 네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네. 그다음에 네 화랑대교 이렇게 장미해서 이렇게 화장대라고 불리는 단지입니다. 여기는 인제 네 그다음에 여의도 대교 아파트 49년 차 된 아파트이고요. 네. 추진위 승인 그다음에 조합 설립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양 아파트 예 49년 차 되었고요. 지금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네요.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수정 아파트 48년 된 아파트고요. 여기도 여기는 네. 시공사 선정 여기도 가능하다고 앞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삼부 아파트가 있고요. 49년 차 된 아파트이고요. 신소통합 기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원래 목화와 같이 통합하려고 했지만 또 무산되어서 네 각자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화 아파트요. 47년 된 아파트이고요. 여기 인제 조합 설립하고 여기도 인제 신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모카 아파트는 타 단지에 비해서 단합과 결속력이 아주 높다고 해요. 그래서 동합 조합 설립 동의율도 무려 96%, 그다음에 신통 협의안도 20일 만에 어 87%가 동의를 해서 네 아주 이러면 이렇게 결속력이 높으면 속도도 빠르게 되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48년 된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좀 다르게 갑니다. 재건축하고는 좀 더 다른 단지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건축법 적용 단지라서
다른 단지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고요. 여기는 인제 모든 주택을 멸실 후 거기에 새로운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가요. 그래서 모든 가구주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주민 동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결국은 빨리 가려고 하려면은 주민이 100% 동의를 해 줘야지만 이제 속도도 빠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다음 공작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48년 차 된 아파트이고요. 여기도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인제 대지 지분 아실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아실과 홍행노노를 보고서 지금 현재 재건축 현황을 이렇게 아파트별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요거는 또 아파트 시세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세는 주로 호갱노노를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축 아파트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이렇게 분홍색이고요. 그다음에 자이가 2008년도에 지어졌죠. 이제 구축이 되었네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이 하늘 색깔은 이제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로 표시했습니다. 교통 호재는요, 신안산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이 안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의도를 통과해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어 갈 노선인데요. 여기는 지금 2025년 4월 1 단계가 1 단계가요. 이제 4월 개통 예정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여의도에서 서울역 가는 건 27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서부선도 예정되어 있죠. 세전역에서 이렇게 서울대 입구까지 이렇게 여의도를 경유하는 경전철입니다. 여기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TX-B도 예정이 되어 있죠. 인천대 입구에서 이렇게 마석까지요. 그래서 여의도를 경유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항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 여의나루역 앞에 있는 그 선착장에 그러니까 서울항을 만들어서요. 그다음에 이 5천 톤 그 크루즈 선박들이 한강을 통해서 이제 바다로도 나가고 어 멀리 제주도까지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세 분석 보겠습니다. 최고가 순위는 올해 1월 1 일부터 11월 25일 현재로 했을 때 전체 평형이 이제 서울 아파트 48평 47억 이고요. 이제 삼부 아파트 59평 38억 5천만 원이고요. 여의도 자이가 79평에 36억 9천만 원 이렇게 순으로 나오고요. 이제 구평을 봤을 때 시범 아파트 23억 6천만 원이고요. 한양 아파트 22억, 광장 아파트 22억, 미성 아파트 21억 2천만 원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범 아파트하고 광장 한양 아파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범 아파트는 여의도에 조성된 아파트 중에서요, 제일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어요. 1584 세대이고요. 그 바로 앞에 여기 한강이 바라다 보이고 한강공원 이용할 수 있고요. 옆에 63 빌딩이 있고 또 옆에 이렇게 여의도 성모병원이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에 여의도 초등학교, 그다음에 여의도 중학교, 여의도 여자고등학교 이쪽에 인제 여의도 고가 있어서
여기가 완전히 여의도 학원이 돼버렸네요. 여의도 학교. 여의도 아까 우리가 학군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여의도 여고가 이제 학종 지도가 우수했죠. 그다음에 여의도고는 또 대학교 진학률이 이제 우수한 학교였습니다. 여의도 광장 아파트 보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렇게 5호선과 9호선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예요. 여기 이제 여의도역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는 이제 색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색강 생태공원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 윤중로 가을 단풍길도 바로 옆에, 예, 옆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1, 2동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윤중초등학교, 예, 초품화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옆에 또 윤중중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아파트 보겠습니다. 여기가 시범아파트 이렇게 대각선으로 옆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여기도 좀 걸으면은 역시 이렇게 한강 공원 이용할 수 있고요. 또 63 빌딩이나 여의도 성모병원도 조금만 걸으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지 건너서 이렇게 여의도 초중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올해 사실은 여의도를 갔다 왔어요. 근데 또 이번에 12월 2일 날 여의도 임장 리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그 여의도 한강 뷰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래서 임장하면서 본 그 한강 뷰 중에서 여의도에서 바라본 뷰가 가장 멋있었던 게 기억에 남거든요. 요번에도 가서 한강 뷰를 보고 오고요. 또 비행장도, 비행기도 보고 오고. 또 옛날에 그 여의도 공원이 광장이었었잖아요. 그때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도 탔었고, 또 기독교의 부활절 연합예배나 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왔을 때 거기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죠.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요. 또 저는 서교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2한강교를 넘어서 여의도까지 소풍을 왔습니다. 그때는 뭐 여의도에 뭐 땅콩밭이 있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는 이제 재건축으로 아주 핫한 지역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여의도를 가게 되는 것이 무척 설레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